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프로야구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이 박병호 선수 또 홈런을 쏘아 올렸군요. 네,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가 오늘 클리브랜드전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서 4대6으로 뒤진 6회에 초구를 받아쳐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네. 비거리가 135m에 달하는 대형 아치였고요. 5경기 만에 나온 시즌 5호 홈런입니다. 박병호 선수는 1회 희생 플레이를 포함해서 3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요. 팀은 아쉽게 5대6으로 졌습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한 점 차로. 자, 그런데 이번 박병호 선수의 홈런 철저한 준비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박병호 선수가 투수 톰린 선수의 주무기가 변형 직구인 커터란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했고요. 네. 박병호 선수는 경기 후에 톰린이 이전부터 커터를 많이 던진다는 걸 알고 초구 커터를 노리고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는 원래 전력 분석에 공을 들인 뒤에 특정 구종이나 코스를 노려치는 스타일이고요. 지난 17일에도 상대 투수가 느린 공을 던진다는 걸 알고 받아쳐서 홈런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미네소타 간판 타자 조 마우어는 박병호는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하고 학습 속도도 빠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받는 걸 보니까 이게 야구계의 모범생, 학구파 이런 스타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공부하는 야구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네. 넥센 시절에도 외국인 투수 나이트 선수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메이저리그 지식을 쌓기도 했고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분야든 치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국내 프로야구 열리고 있는데, 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대구에서는 LG와 삼성이 맞붙고 있는데요. LG의 외국인 투수 코프랜드 선수가 한국 데뷔전에서는 7실점 한 뒤에 오늘 시즌 2번째로 등판했는데요. 네. LG가 3회 초 현재 4대1로 앞서 있고요. 대전에서는 3회 초 현재 기아가 하나를 상대로 2대0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잠실에서는 선두 두산과 2위 SK가 맞붙고 있는데요. 3회 초 현재 SK가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수원에서는 2회 초 현재 롯데가 KT를 상대로 5대0으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2회 말 현재 NC가 넥센의 1대0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응원하는 팀은 다른 팀인데 요즘에 야구 말씀해 주시면 자꾸 한화에 신경이 쓰여요.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근데 네, 지금도 점수를 먼저 내줬군요. 네, 하나가 그래도 어제는 3연패에서 탈출하면서 또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는가 싶었는데요. 네. 오늘도 초반이지만 뒤지고 있지만 아직 초반이니까요. 그렇죠.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팀을 우리가 응원하는 것은 아니고 네. 좀 이제 너무 연패가 쌓이고 있어서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 보통 스포츠에서는 또 약자를 응원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요. 맞아요.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네, 또 약팀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스포츠 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영의 박태환 선수 복귀전을 마친 거죠? 네, 박태환 선수가 오늘 광주에서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 99로 1위에 올랐고요. 네. 200m와 400m, 1500m에 이어서 리우올림픽 A 기준 기록은 충족시켰고요. 도핑 파문 이후에 18개월 만에 복귀전에서는 사관왕을 달성했지만 올림픽 출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팬들뿐 아니라 국민들 안타까워하고 있을 텐데 실력은 출중하다. 사관왕. 이렇게 또 이제 박태환 선수의 저력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림픽 출전 여부, 좀 어제도 신락 같은 가능성, 그제 이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박태환 선수는 2014년에 금지 약물이 검출돼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요. 올해 3월 2일에 징계가 끝났지만 금지 약물 양성 반응 선수에 대해서 징계 만료 후에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으로 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는 처지입니다. 네. 박태환 선수가
그 리올림픽에 나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기록은 기록이고 규정은 규정이며 박태환 문제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아서 현재로서는 올림픽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희박한 상황이다. 안타까움이 있지만 사실은 또 특정한 인물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정을 또 바꾸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네. 자,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기적에 도전하고 있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 2부 리그에 참가 중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6개 국가 중에 2위 안에 들면 캐나다나 미국이 속한 1부 리그로 승격이 가능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에는 졌지만 일본과 폴란드를 꺾으면서 현재 2승 1연장패 1패로 3위를 기록 중이고요. 네. 만약에 내일 밤에 이탈리아와 최종전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1위 슬로베니아와 2위 오스트리아전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2위 안에 들면은 꿈의 무대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2위 안에 들면 1부 리그로 승격을 하는데 지금 3위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경우의 수에 지금 걸려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일단 우리가 이탈리아만 꺾고 나면 네. 여러 상황 경우의 수를 따질 경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이탈리아와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오랫동안 변방 중에 변방이었는데 이렇게 성장한 비결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 전까지 일본에게도 34년간 1무 19패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스타 출신 캐나다 동포 백지성 감독이 2014년에 대표팀 감독에 부임했고요. 네. 선수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하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인재 특별 기아를 통해 귀화 선수 6명도 가세했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면서 기적의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목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문화코드 94.5. 자, 늘 시원시원한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이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요. 아가씨. 예. 굉장히 지금 벌써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데. 예. 자,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는 무려 120억이나 들어가는 네. 박찬욱 감독이 여태껏 찍었던 영화 중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쓰고 가장 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과한 노출이 있을 것이다. 아하. 애초에 오디션을 할 때부터 뭐 헤어 노출은 기본이다라고 아이고. 하면서까지 네네. 오디션에 주의사항을 넣었었어요. 이런 네. 것 때문에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 라고까지. 네. 그래서 굉장히 더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 드디어 아하.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았는데 네. 공식 경쟁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렇죠. 지금 2012년에 홍상수, 임상수 두 감독이 아하. 나란히 네. 이름을 올린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말 오랜만의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2년에는 두 작품이나 초청을 받았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계속 경쟁 부분에서 탈락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홍상수, 임상수 감독이 당시에 홍상수 감독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임상수 감독은 돈의 맛 이 두 작품을 경쟁 부분에 진출시켜서 조심스럽게 무슨 상을 좀 받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기대감이 분출됐었죠. 네. 그 이전까지 칸에 연속으로 계속 또 진출을 경쟁 부분에 했기 때문에 네네. 이쯤 되면은 뭔가 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도 몰라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오히려 한국 영화들이 계속 경쟁 부분에 진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서 한국 영화의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안상호 감독이 부산행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비경쟁 부분 미드나잇 스크린에 초청이 됐고 네. 또 나홍진 감독이 곡성이라는 작품으로 공식 섹션이지만 비경쟁 부분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경쟁 부분에 간간히 이름을 올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단편 영화라든가 네. 뭐 독립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성과가 꽤 좋은 것이요. 네. 뭐 곡성 같은 작품도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장편 영화이고, 네. 예, 또 그 연상호 감독의 작품도 역시 주목받을 만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한국 영화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심을 칸에서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칸 얘기가 나오니까 오랜만에 그래 우리가 칸 소식 못 들은 지가 여러 해가 됐었네 이 생각이 드는데 예.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영화의 위기다 이런 전문가들도 종종 뵙고 듣고요. 예. 근데 또 한쪽에서는 천만 영화가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위기냐 이런 예. 지적도 있어요. 예. 자, 김성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양쪽의 주장들을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죠. 일단 칸 영화제가 왜 기준이 돼야 되느냐. 물론 베니스, 베를린, 칸 이렇게 세계 3대 영화제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만 네. 그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사실은 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칸에서 경쟁 부분에 초청을 받게 되면 일단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도장을 딱 받게 되긴 하죠. 네. 그런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로컬, 다시 말해서 지역성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매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혹은 아시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소중한 거지 굳이 서구의 눈으로 서구에서 그렇죠. 세운 기준에 의한 예술 영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느냐. 또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사대주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네,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실 한국 영화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품격을 갖고 있는 영화로서 꾸준히 이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둬왔고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영화보다 훨씬 더 먼저 그런 성취들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는 중국에 그거를 다 넘겨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심지어는 지금 베트남 영화라든가 뭐 인도 영화라든가 이런 그 다른 아시아 국가들한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적인 어떤 품격들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참 공교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요? 제 그 주장은요. 이 공교로운 사실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궁금해요. 2011년서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영화에 개봉할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사라집니다. 네. 그게 그 이후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는 2012년 이후에 칸느의 진출을 경쟁 작품 진출을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베를린 베니스에서도 공식 경쟁 부분에 작품을 잘 못 올리고 있어요. 네. 그게 공교롭게도 2011년 이후 진행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의 어떤 그 영화를 만드는 환경이 네. 될 만한 작품에게 왕창 밀어주고 상업적으로 왕창 네.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다양성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칸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못 만들어낸 건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거는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성에 대한 시각은 참 말씀하신 그 짚어주신 점들이 일리가 있는데 자 지원 시스템 등 인프라 지원 문제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또 덧붙여 주셨어요. 네. 자 결국 그렇다면요. 이 지금 박찬욱 감독이 오랜만에 올라가서 반갑지만 예. 이 포스트 박찬욱 시대가 필요할 텐데 예. 이 우리 영화의 이 과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걸 보면 더 심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홍진 감독 같은 경우는 데뷔한 지 꽤 된 감독이에요. 네. 벌써 세 번째 장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미 이전에 장편 영화를 만들 시점부터 굉장히 주목받았던 감독이에요. 이 감독들이 대부분 1990년대에 두각을 갖다 나타내면서 2000년대에 이미 감독으로서의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2010년대에 오면서는 영화계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인물들을 그것도 주목받을 만한 인물들을 세계 시장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이미 칸의 패밀리예요. 네. 뭐 심사위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박찬욱 감독 이후에 봉준호 감독 비경쟁 부분은 나왔지만 사실은 경쟁 부분에 못 갔어요. 네. 안상수, 임상수는 이미 그 시대가 갔다고 생각이 네. 되죠. 그리고 또 박찬욱 감독과 비슷한 시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국 영화의 미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네. 천만 영화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아하. 것들이 이 뭐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네. 식견이라면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차세대를 짊어질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양한 차세대를 키워야 한다.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폼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일어나는 폼, 먹는 폼, 쉬는 폼, 잠드는 폼까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은 다 폼에서 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있던 폼은 새로워지고 없던 폼까지 생기는 놀라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네, 미카가 부르는 위아 골든. 오늘 정면송인데요. 황금 연휴. 자,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 내일부터인데요. 다음 주 5월이 되면 황금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휴식 기간을 잘 쓰느냐, 또는 불공정한 휴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더불어 함께 잘 쉬고 우리의 재충전을 하고 경제를 살리고 또 이 생산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하느냐, 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황보화,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내일 YTN 라디오 개국 8주년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